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양력으로 2023년 자 우리 음력으로는 4356년 대한민국 건국이 105주년 맞는 2023년도 1월 1일 오늘 주일날입니다. 이 한 해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계묘년의 복을 많이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가 새해 세배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공이 꽉 찬 정말로 비약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새해 인사로 세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정말 우리는 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고 국내 정치가 어떻고 우리 기독교 교단이 어떻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해가 딱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개인으로부터 해가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변화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속에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칫하면은 우리가 모든 그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진리에 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진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고자 이 방송을 주일날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이 한 해가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를 하셔서 큰 성과를 거는 귀한 2023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폰을 안 끄고 나왔더니 중간에 자꾸 뻐꾸기 소리가 나서 지금 끈닫고 밑을 잠깐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여튼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론 동력의 신년도 2023년 새해는 밝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음력도 지키고 양력도 지켜야 합니다. 음력은 음력대로 뜻이 있고 양력은 양력대로 뜻이 있습니다. 음력은 뭡니까? 해와 달이 변화가 보름 있고 초하루가 있고 그것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서양력 쓰는 것은 AD 2023년도는 전체 바운다리가 크고 음력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좋지 않다 잘못되었다 우리는 판단하면 됩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음력 쓰는 나라가 많지 않을 겁니다. 서양 사람은 좀 모자라죠. 우리는 음력까지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잘 맞추어 갑니다. 절기를 보세요. 얼마나 잘 맞고 돌아갑니까? 소환 대한 지나면 얼어 죽을 놈 없다 그랬는데 이제 구정 끝나면 대한 추위가 다 지나가 없어버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법을 맞이하고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는 뒷발을 딱 웅크리고 팍 뜁니까? 그냥 뛰는 개구리는 없습니다. 뒷발을 꽁꽁 움츠리고 개구리가 출발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새해를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또 자시도 꽤 뻐꾸게 자꾸 울어서 다시 끊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참 여러분에게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포부가 넘치는 한 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주소 들은 것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뜻을 하면 됩니다. 숫자가 틀려도 2023년도 우리 대한민국 국호가 붙어진 건 105주년 해가 되고 우리가 단군 이래로 대한민국 역사는 4356년째가 오늘 계묘년입니다. 계묘년 한번 봅시다. 이렇게 계묘년은 토끼 원래는 토끼 달에 개수나무 앞에서 방아 찍는 토끼는 아주 영특합니다. 꾀가 있습니다. 아주 이 계자라는 것은 북방개입니다. 북방개란 뭐냐면 북쪽을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묘는 남방 묘자입니다. 그러면 토끼 묘자입니다. 이것은 60진법 60갑자에서 이루어진 해가 바로 계묘년인데 우리는 그것까지 뭐 깊이 알 필요도 없고 그 미신 같은 거 지키려. 그러나 글자의 뜻을 봅시다. 이 계자란 것은 요 위에 하늘천 위에는 막 날아오르는 거거든요. 하늘로 막 날아오르는 거, 비약하는 겁니다. 북방계 막 북쪽으로 푹 저 무공까지 푹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찹니까? 새해 동력에 해가 확 밝게 뼈듯이 우리는 날아가는 거. 누가 날아갑니까? 동방에 있는 토끼가 확 날아가. 토끼가 뛸 때 어떻게 토끼 사냥 가서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은 잘 알 겁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토끼몰이를 많이 갔습니다. 겨울 방학이 오기 전에 토끼 사냥을 갑니다. 전교생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가서 산을 막 뺑 둘러싸고 토끼가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토끼가 도망갈 때 학생들이 와 산을 전부 다 8부, 9부 능선까지 다 차지했기 때문에 토끼가 못 도망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토끼가 한 300명 올라갔다면 산 봉우리까지 쫙 올라가면 토끼가 어디 가느냐? 가운데 산 정상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한 5마리, 6마리 막 주워오고 막 그랬습니다. 주워오는 게 잡아오는 거죠. 생포해가 오는 거죠. 그 참, 학창 시절에 고교, 중등 시절의 추억입니다. 이제는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또 토끼도 없습니다. 자, 토끼는 뒷다리가 길어요.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기 때문에 토끼는 오르막을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위로. 이 글자가 가만 써놓고 보니 맞는 거라요. 토끼가 날아오르는 거이 개자입니다. 날아오를 게, 떠오를 게. 요 위에가 요거 위에는 이거 날아오르단 확 그 밑에 하늘천장에 하늘로 막 날아오르는 것이 올레입니다. 올레. 우리는 막 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우리 이런 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토끼가 날아간다. 토끼를 갖다가 우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말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우리 요즘 신문이나 이런 거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교토 삼묘란 말이 있습니다. 삼묘. 삼묘가 아니고 교토 삼굴. 굴자가 맞나 모르겠어요. 교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끼는 자기가 도망갈 곳을 세 군데 구멍을 뚫어놓고 토끼는 뭐 항아리 같은 데 봐 있거든. 도망가서 피하여 있을 곳을 세 군데 뚫어놓고 있거든요. 그게 유명한 우리 고고사로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토끼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해 놓고 토끼는 한 굴 속에서 산다 그럽니다. 교토 삼굴.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토암산 밑에 그 시골에 지금 외동 읍속에 살았는데 겨울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살에 주로 살았기 때문에 토끼를 달생이를 좀 압니다. 그 약을 넣어가 토끼 잡기도 하고 틀을 놔서 토끼 잡기도 하고 요즘 것도 큰일 나죠. 덫을 놓고 하는 거. 산에 이제 낮에는 나무하러 지게 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나무하러 산에 지게를 지고 갔습니다. 딱 받쳐놓고 저기 뭐 나무 마른 거 뗄감이나 싶어 올라가다가 보면요. 이래 조그마한 바위들이 있어요. 바위가 땅에 안 붙었죠. 이래 엉성하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입구에 보면 아주 많이 닿는 표시가 나요. 오래된 굴 고른 그 구멍 속에는 땅이 맨들맨들해가 표가 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안 느닷드는 곳에는 그 무슨 뭐 거미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자풀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끼가 있는 곳은 그 아주 맹글맹글해요. 토끼가
있는 곳, 낮에는 잠을 자거든요. 쉬는 곳입니다. 밤에는 막 활동하고 밑에 내려서 새싹이라 보리그릇 뜯어먹고 하는데, 이쪽에 구멍에 가면 올라가면 토끼가 있어요. 눈이 막 팍 올라가면 소리가 되게 스스리, 눈이 막 탁 반들반들하면 들여다보겠어요. 우리가 그 토끼 얼마나 날쌘니까 잡을 수는 없어요. 올라가면 토끼가, 나는 처음에 모르고 저 구멍을 들어갔다 생각하고, 구멍에 안에 들어가면 이제 구멍 속을 지키고 있다가 잡을 거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토끼가 딱 어느 굴 속에 있으면, 있다가 사람이 가면은 옆으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뒤에 탈출하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탈출구. 이게 한자 고사성어는 또 가서 다른 굴을 세 군데 마련해놓고 거기서 또 피난 간다 그런 뜻이고, 저는 토끼는 탈출구가 있어요. 도망가는 길이 딱 있어요. 비상 탈출구가 있어요. 저는 교토 일출이랄까, 교토 일출, 다른 방향으로 확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게, 항상 토끼가 쉬는 곳은 피할 곳이 딱 있어요. 항상 피해가는 구멍이 또 있어요. 그만큼 토끼는 아주 영특합니다. 그러나 너구리는 안 그래요. 너구리 굴 속에 들어가면요, 들어갔던 구멍으로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 겨울에는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이제 가랑잎 걸고 불을 피우면 아래 연기가 차면 너구리가 기어나와요. 그 구멍. 토끼는 뒤로 도망가 보겠지요. 그만큼 토끼는 영특하고 꾀가 많습니다. 꾀가 많지요. 근데 토끼가 거북이로 꾀가 안 많아요. 졌지요, 거북인데. 그러나 일단 우리가 글자를 봐서도 토끼는 날아오는 해, 확 비약하는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하는 해. 특별히 이상철 방송을 보시는 BM 사명자 1학년과 BM 사명자 2학년과 BM 사명자 2학년 1기생들은 준비하는 해라. 준비를 해야 돼요. 원래는 준비한 해입니다. 토끼가 뒷다리를 움켜려 있다가 팍 뛰는 것과 같이 바짝 나가는 거, 추진력이 있는 한 해가 되는 의미에서 올해는 준비하는 해. 계묘와 같이 팍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실제로 갖춘 해. 그냥 내공을 길러. 내공이 뭡니까? 무술이나 운동이나 연마에서 자기 속의 실력을 꽉 채우는 겁니다. 그게 내공입니다. 연습을 해서, 내공이라는 건 연습을 해서 실력을 채우는 거거든요. 원래는 우리는 불가사의한 힘을 축적한 해. 도저히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축적해야 돼. 축적. 내 속에. 이건 어디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실력을 실력. 그 실력을 많이 갖춘 사람은 시험장 가면 그냥 과거 시험 합격하지 않습니까? 수능고시 시험 그냥 수많은 점수를 토업을 나오기도 하고. 그게 내공을 갖춘 사람. 내공이란 것은 무술에서 운동에서 주로 하는 거거든요. 무술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같죠. 내가 연마하고 연습해서 내 속에 실력을 확 축적한 해. 2023년도 이 방송을 보시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내 속에 실력을 갖춥시다. 내공에 콱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무술하는 같은 사람의 그 내공을 콱 채워서 2023년도가 끝나는 12월 달에 이제 불가사의한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각자를 축복합니다. 내공을 채운 데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천천히 뒤에 그 화분이 보이죠. 이 화분이 작년도 꼭 1월 달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화분을 제가 꽃집에서 요 종이 큰 만큼 봐. 요거보다 약간 큰 거가 빨간머리한 거 황토색 컵이죠. 요거 조금 커요. 이걸 갖다가 베란다에 놓고 물을 작년에 요게 핑크 꽃이 핀 거 작년에 아마 여러분 찾아보면 사진이 나옵니다. 동영상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1년 딱 됐습니다. 만 1년 된 사이에 며칠 있자면 요 꽃이 핍니다. 베란다에 물만 조금 줬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1년 사이에 이 꽃이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그 사이에 매일 조금씩 내공을 채워왔더니 이제 얼마 전에 꽃이 필 때 불가사연, 우리가 볼 때 불가사연 일이죠. 이거는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사의란 말 안 붙이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이 전공하는 일에 있어서 불가사의한 일이 언제요? 2023년도 4356년도에 꼭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합시다. 축적하는 데 준비. 일단 기아 1단을 넣는 것은 포토 리딩을 단순히 꾸준히 매일 불가사의한 일이 여러분 앞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이렇게 꽃이 큽니까? 안 크지요. 이거 1년, 만 1년 걸렸습니다. 이제 꽃 필 날. 작년에 피었던 핑크색 꽃이 여기 이제 몽골이 지었거든요. 필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죠. 어디 종이컵 하나 뭐 이렇게 1년 만에 여름에 잎맛피가 있다가 이젠 그 자기가 돌이 돌아오니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거 몇 배 됩니까? 10배, 20배 넘죠. 이 화분이 요만한 것밖에 안 되는데 20배, 30배, 100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꼭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꾸 포토 리딩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준비하는 해. 준비 없이는 우리가 불가사의한 일을 감당할 오지도 않습니다. 준비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1592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임진왜란. (1592년) 대한민국에 그때 대한민국 조선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 이름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의 뜬소문에 듣기를 이놈이 일본 천하 통일하려고 이게 꿈을 꾸고 있다 그래요. 그래 우리 조정에서는 뭡니까 그 시찰단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과연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보냈거든요. 보냈더니 두 파가 갔습니다. 우리 것도 뭐 야당 여당 하듯이 대표가 갔을 거예요. 갔더니 한 파는 전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파가 있고 또 한 사절단은 같이 갔는데 한 사절단은 그 김성이라는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갔거든요. 그 사람은 황윤길하고 김성이는 좀 이래 반대표거든요. 그래 김성이라는 그 사절단에서는 실제로 가보니 전쟁할 준비 조금 있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조선의 조정에 점수를 따야 안 되겠나. 마마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할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 네가 바로 왔다. 왕이 그렇게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 기회를 타서 자기 입신 출세하려고 사실 본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또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전혀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니 원숭이 같이 생겼고 전쟁할 그런 깜냥이 안 돼요. 전쟁할 인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너무 강력하게 왕을 기분 좋게 만들고 간신배들 기분 좋게 만들어가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를 이런 것을 듣고 그런 내용을 알고 이거는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다. 10년 전 일입니다. 10년 전 1592년 보다 10년 앞에 이율곡 이 유명한 이율곡 이는 우리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천재적인 어떤 문학가요, 정치 관련자요, 사상가요, 철학가입니다. 이 율곡이 상소문을 냈습니다. 마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력이 약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10만 명 군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들이 그 부정적으로 봤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간신배들이죠. 일본이 뭐 어떻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꿈도 계획도 없는 그 일을 왜 헛소문을 터뜨리냐. 간신배들이 다 그렇게 상소를 또 했더니 왕은 그런 줄 알고 그래 맞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0만 명 군사를 훈련시킬 만한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시설이 있느냐. 그래서 그 묵살돼 버렸어요. 임진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10만 양병설, 10만 양병론을 상소했다가 그 안이 국회 상정회가 왕께 들어가려고 했다. 묵살! 이거는 없는 걸로 하자. 과연 이율곡이 죽고 난 이후에 1592년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충주로 부산으로 해서 쭉 올라오면서 다 밟아버렸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런 이여송이 예언한 것도 있고 막 있습니다. 송하지하해서 소나무 밑에 가면 산다는 그런 어떤 예언서들도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해. 10년 지나는 사이에 무사태평하다고 조정해서 떵떵거리던 조선은 일본의 군합발 밑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다 완전히 국토가 쑥대밭이 되는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 같다가 뭐냐, 유비무환이야. 유비무환. 화를 당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준비하는 게 유비무환.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런 것들 큰 환란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유비무환 준비를 잘 하줘야지. 준비. 여러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나 국가의 정치나 국가의 종교 흐름이나 모든 것에 우리는 뒷면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현 상황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본은 10만 양병론, 이여송이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 미리 화를 맞고 미리 그 시대를 대비하는 일을 하는 해가 우리 특별히 이상절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는 PM 사명자 1학년생과 PM 사명자 2학년생과 PM 사명자 2학년 1학기생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기독 신자와 여러 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준비하는 해. 일단은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동안 포토리딩으로 내공 축적을 합시다. 포토리딩으로 축적해 놓으면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앞에. 언제? 1년 후에 되면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니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이것은 내공이 차곡차곡. 우리가 포토리딩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적 하나님 말씀이 생명과 빛과 사랑이 소립자가 역사하여 내 속에 저장된다. 다 들어온다. 그때 가서 뭡니까? 이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마치는 게 포토리딩입니다. 2023년도 105년 5주년 대한민국 국회의 건국해와 그리고 또 단기 4356년에 이 해가 바로 그 하는 해입니다. 교토 3굴이 아니라 교토 나갈 곳, 탈출할 곳, 바로 토끼가 팍 올라갔지 승천하듯이 갈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드는 그런 준비가 원래 해야 됩니다. 일단은 성경을 포토리딩 하세요. 일단은 포토리딩 잘 모르신 분은 이상절 방송
한 1000회 정도 나갑니다. 1000번 나갔기 때문에 그 찾으면 연도별 제가 항상 제 방송은 2023년도 1월 19일 해서 날짜를 적어가면 나오기 때문에 쭉 그 폰에서는 뭐합니까 동영상이랑 그리가 뭐 쭉 한 3년 한 거 다 나옵니다. 그 찾아보면 됩니다. 타이틀 보시고 또 아마 반복하기를 수십 번 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2023년도 여러분 내공을 다지는 해가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습에 바로 이 포토 리딩과 PM 독서법을 가져가면 비약적인 그야말로 내년 이 금년도 말에 11월 달에 있을 수능고사에 불가사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손자 소녀에게, 그리고 또 사업하는 분들에게 모든 곳에 여러분이 교회에 말씀운동 포토 리딩을 내공이 계속 쌓아나가다 어느 날 불가사하게 탁 이렇게 큰 이 나무 비슷하게 막 크는 이 조그마한 꽃이 이렇게 크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월 벌써 오늘 며칠입니까? 이 방송을 나가는 1월 20일 날 벌써 한 달에 금년도 시작이 21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일부터 쉼 없이 전진,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 하시다가 2023년도 12월에 가서 또는 2023년 1월 달에 가서 우리 같이 정산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내공이 찼어. 어떤 불가사. 저는 2023년에 정말 제게는 불가사한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났으면 왜 제가 그런 걸 발표하느냐. 자꾸 하면 저 이상절 뭐 포토 리딩 하는 거 저거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건 뭡니까? 뭐 좀 하면 2단인가 3단인가 막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발표 안 합니다. 불가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게 일어나는 일이. 그냥 성경 책장만 넘겼는데 발표 안 합니다. 그거 해버리면요. 저기 새로운 신종 2단이다. 성경 말하면 2단이라 그래요. 전도하면 2단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꺾는 것은 내가 내공 차면 다 저절로 꺾어지기 때문에 반항하거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도 새해가 왔습니다. 동령의 새해가 돋아왔습니다. 불가사한 일을 위해서 오는 내공을 포토리로 쌓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